560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 여행의 쓸모. 저자 정여울. 출판일 2023년 7월 14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여행을 떠나자. 책 소개. 수많은 독자들에게 여행의 설렘을 선사한 베스트셀러 내가 사랑한 유럽 TOP 10의 정여울 작가가 여행의 쓸모라는 제목의 새로운 여행 에세이를 출간했다. 여행이 삶의 일부였던 작가에게 떠나지 못하는 시간은 유독 길고 답답했다. 그러나 어느 시간도 의미 없게 흘러가진 않는 법. 그 시간 동안 작가는 다시 떠날 때를 기다리며 숨을 고르고 주어진 장소에서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며 여행이 얼마나 소중한지 곱씹어 보았다. 머지않은 시기에 맞이할 여행의 순간을 기대해보는 일은 새삼 소중하고 귀했다. 그렇게 여행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기를 나름의 방식으로 보내고 나서 다시 떠날 수 있게 되자 작가는 서둘러 타국으로 향하는 티켓을 끊었다.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은 비록 과거에 비해 준비할 게 많아 번거롭긴 했지만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눈부시게 빛났고 더욱 황홀했다. 다시 떠나게 된 순간의 감동과 감격을 고스란히 담아낸 여행의 쓸모는 힘들었던 팬데믹 시기를 통과한 후 마침내 여행의 자유 앞에 선 독자들을 향한 정여울 작가의 조심스러운 부추김이자 따뜻한 동행의 손길이다. 다시 떠날 수 있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다시 떠나기를 시작한 내 경험을 독자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이 그리웠다. 멀리 떠나갈 수 있는 자유보다 더 그리운 것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조심스러운 다가감, 거리낌 없는 공감, 마침내 친구가 된 듯한 따스한 느낌이었다. 코로나 이후에 여행에 대해 글을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다시 떠날 수 있어서 그 떠남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는 당신이 있어서 한없이 기쁘다. 저자 소개. 저자 정여울. 현대문학가. 지상의 모든 곳에서 신이 깜빡 흘리고 간 아름다운 문장을 용케 발견하고 싶은 사람. 서울대학교 도거동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KBS 제1라디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네이버 오디오 클립 월간 정여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살롱 드 뮤즈를 진행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완전히 놓아주기 위해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나요? 아픈 과거로부터 스스로를 완전히 해방시켜주기 위한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도저히 그를 놓아줄 수 없을 것 같아서, 함께 있으면 도저히 그 모든 일들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주 멀리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기운을 온전히 다 쏟아부은 여행이 끝나고 나니 마음의 맨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그를 놓아주지 못했던 내 마음의 정체가 그제야 보였습니다. 나는 비로소 그를 놓아주지 못한 건 그를 향한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떠나도, 내가 떠나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떠나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의 소중함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제야 그를 온전히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행에는 그런 마력이 있습니다. 여행자가 되면 타인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일이 즐거워진다. 낯선 사람의 앞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볼 수는 없기에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하는 시간이 좋아진다. 그 뒷모습에서 때로는 나와 꼭 닮은 마음을, 때로는 나와 전혀 다른 차이를 발견해내곤 미소 짓는다. 사진 속 사람은 그날 내 마음과 꼭 닮은 생각을 하는 것만 같았다. 이곳은 누군가를 그리워하기 참 좋은 장소로구나. 이곳은 오래 머무른 채 눈물을 고요히 뚝뚝 흘려도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는 울기 좋은 장소로구나. 노르웨이의 달스니바 전망대에 앉아 나는 그렇게 오래오래 그리워하고 실컷 울고 그리고 괜찮아지고 싶었다. 저 쓸쓸한 여행자의 뒷모습처럼, 저 아름다운 산등성이처럼, 홀로 있기에 더욱 아름다운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나무와 산봉우리처럼. 팬데믹의 긴 터널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모두를 생각하며 가장 목마르게 그리웠던 장소는 바로 월든이다. 다시 한번 월든에 갈 수 있다면 나는 더 깊이 월든의 숲속으로 걷고 또 걸으리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더 깊이 서로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리라. 믿을 수 없이 해맑은 푸른빛으로 반짝이는 월든 호수의 투명함 속으로 기꺼이 풍덩 빠져들리라. 그 추운 가을날에도 거리낌 없이 풍덩, 월든 호수 속으로 빠져들던 사람들의 용기 속에 나도 수줍게 동참해보리라. 서로는 예감하지 않았을까? 우리 인류가 이토록 무분별하게 자연을 착취하고 자연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독점한다면
언젠가 팬데믹은 물론 그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들이닥칠 수도 있음을, 서로는 하루 4시간만 자연 속에서 성실히 노동하고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과 읽고 쓰는 삶에 집중하고 싶어 했다. 진정한 삶이 아닌 것, 화려한 장식이나 가면은 과감히 삭제해버리고 오직 삶의 정수만을 빨아들이는 열정적인 삶을 꿈꾸었다. 나는 월든 호수를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오래오래 바라보며 서로와 월든과 팬데믹 이전의 삶을 그리워한다.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인류가 끝내 지켜야 할 하나뿐인 지구에 대한 사랑을 뜨겁게 간직한다. 한 사람의 간절한 이야기가 담긴 모든 장소는 결코 낡거나 닳지 않는다. 책장 속에 잠들어 있다가 우리가 꺼내 읽을 때마다 영롱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고전문학처럼 나 혼자만 행복한 삶이 아니라 모두가 더 크고 깊은 사랑으로 연대하는 삶을 꿈꾼 모든 이들의 인생 이야기가 깃든 장소들. 바로 그런 장소들을 향한 우리의 찬란한 여행이 이제 다시 시작되었다. 혼자 여행 다닐 때는 종일 아무하고도 말을 섞지 않을 때가 많았다. 처음에는 그 상황을 즐겼다. 뭔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억지로 해야 하는 평소에 내가 싫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 멋진 쿠바 여성과 신명나는 춤을 추지 못한 회한이 내 깊은 무의식의 어느 부분을 건드렸는지 나도 모르게 가끔 어디 숨어 있었는지 모를 신기한 용기가 튀어나온다. 세계 당국의 제왕 다니엘 산체스를 만난 날 나는 내 안의 소심증을 조금 극복한 내 모습에 깜짝 놀라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아, 내가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신하다니. 나도 나 자신에게 깜짝 놀라 이 사람이 과연 내가 맞나?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싶어 거울을 한 번 더 보았다.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표정에서 뭔가 전에 없던 명랑함과 활기가 느껴졌다. 여행이 끝난 뒤에 그 여행을 추억해보며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진정한 여행이 다시 시작되곤 한다. 나에게 여행이 완성되는 순간은 여행을 단지 기억하는 것을 넘어 그 여행에 대해 글을 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아바나의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공연을 보면서 만난 그 눈부신 댄서, 그리고 온몸으로 노래하던 그 가수도 바로 그런 영원히 끝나지 않는 마음의 여행을 가능하게 해준 뮤즈다. 어떤 여행은 여행이 끝난 뒤에도 마음속에서 계속 상영되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아름다운 영화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더 먼 미래까지 여행하기 위해 다음 세대에도 이 아름다운 지구 여행의 기쁨을 물려줄 수 있도록 내가 짐을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여행을 위해 새로운 물품을 사지 않는다. 캐리어도 유행 따라 기분 따라 자꾸 새로 바꾸지 말고 부서질 때까지 쓴다. 둘째,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하자. 평소 쓰는 에코백과 텀블러를 배낭 속에 쏙 집어넣자. 현지에 가서 물건을 살 때마다 에코백을 쓰면 포장을 위한 쓰레기를 대폭 줄일 수 있고, 텀블러를 사용하면 커피나 물을 마실 때 발생하는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 셋째, 여행이 끝난 후 친지들을 위한 선물을 사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자. 처음에는 몇 번 여행이 끝난 뒤 선물을 사왔지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내 선물을 그리 반가워하지 않았다. 걷고 또 걸어야만 보이는 것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디지털 디톡스이자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지름길은 박물관에서 천천히 걷기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체력이 고갈되는 것을 느끼면서도 기뻤던 것은 스스로 다시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신체, 아름다움에 감동할 줄 아는 심장을 되찾는 느낌이 들어서였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 채로도 기꺼이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삶을 훌륭하게 되찾아가고 있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저는 걷고 또 걸음으로써 방랑자의 신체를, 여행자의 체력을 회복해가고 있었다. 그때 내 마음에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 같다. 상품을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경험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상품을 소비하는 기쁨은 금세 사라지지만 새로운 장소, 체험, 만남을 위해 쓴 돈은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을 배운 것이다. 그때부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다른 모든 소비를 제치고 여행이 가장 중요한 지출 항목이 된 것이다.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장소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을까를 궁리하기 시작했다. 제주도에서도 한 달을 살아보고 베를린이나 런던에서 한 달 살기도 해보며 어떤 장소에서든 잘 버텨내는 생존의 기술도 터득하고 어떤 곳에서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 듣고 보고 배우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여행이라는 일상의 비상구를 통해 사랑하는 장소에 진정으로 거하는 법을 배웠다. 내 모든 여행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시적 도피처가 아니었다. 나는 그 모든 장소의 눈부신 아우라와 향기로운 정취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길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어떤 장소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그 장소에 서서히 물들어가는 사람, 그 장소를 닮은 향기를 늘 간직한 사람이 되고 싶다. 쿠바는 한 번도 부강했던 적이 없지만
지금보다 더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조차도 놀라운 창의력과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극복해냈다. 그 중심에는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믿음, 쿠바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자부심 등 여러 가지 정신적 원천이 있겠지만 특히 쿠바 사람들 특유의 눈부신 낙천주의 정신인 마냐냐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무엇이든 어떻게든 다 잘 될 것이라 믿는 마냐냐 정신은 모든 역경을 해결될 수 있는 것, 우리가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가치관이다. 미국의 잔인한 경제 봉쇄 조치로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시절, 그들은 계란 없이도 계란 맛을 내는 요리법, 고기 없이도 고기 맛을 내는 요리법을 개발하며 배고픔과 궁핍을 견뎌냈다. 당시 사람들은 자동차 연료가 없어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했지만 그 결과 국민의 평균 수명과 건강이 더욱 증진되었다고 한다. 저 아름다운 코모 호수도 그렇지 않을까. 반짝이는 윤수를 가득 머금은 코모 호수의 물은 어제와 같은 장소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흐르는 물은 어제의 물이 아니며 장소 또한 어제와 조금 달라진 풍경을 보여주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똑같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은 매우 다르다. 지금은 지리멸렬해 보이고 목적지는 한참 멀어 보이고 완성은커녕 생존 자체가 어려운 것 같은 나의 작은 재능조차도 매일매일 유장하게 흘러가는 호숫가의 물결처럼 매일 새로워지고 매일 끊임없이 흘러가다 보면 언젠가는 드넓은 강이나 바다의 흐름과 합쳐져 자신만의 장엄한 물줄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아름다움도 그렇다. 당신의 노력도 그렇다. 당신의 꿈도 그럴 것이다. 당신의 희망과 성실과 열정의 물결로 한 걸음씩 다듬어 나간 당신의 꿈은 언젠가 찬란한 윤슬이 되어 꿈의 날개를 타고 비상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바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도 모르게 놓치는 생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목적지 중심의 사고, 목표 중심의 사유는 편의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다. 나는 조금 더 느리게 살고 싶기에 목적지뿐 아니라 가는 길도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삶도 여행도, 인간관계도 일도 조금 더 느려도 좋으니 목표만이 아닌 과정이 탄탄하고 진실했으면 좋겠다. 여행지에서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페루에서는 어디가 제일 좋았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는 길의 아름다움을 생각한다. 마추픽추만이 아니라 마추픽추로 가는 길의 아름다움을, 이구아수 폭포만이 아니라 이구아수 폭포에 가기 위해 들렀던 그 모든 이름 모를 장소들의 아름다움을, 콕 집어 설명할 수 없는 과정의 아름다움을, 아마도 일생에 단 한 번뿐일 낯선 길을 그냥 무작정 걷는 몸짓의 아름다움을. 여행지에서 나는 장소보다도 사람을 더 유심히 바라볼 때가 많다. 관광객들과 기념사진을 찍어주며 돈을 받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불쾌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또한 여행지의 가지각색 풍경 중의 일부가 아닐까. 아마 저분을 볼 수 있는 것은 이번 생의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이 들 때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무조건 애틋해진다. 여기가 어디인지 몰라도 좋으니 그냥 저 사람과 다정하게 수다를 떨고 싶어지는 순간.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한 것일까 흠칫 놀란다. 나는 어쩌면 평소의 나라고 믿었던 내 모습이 오랫동안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억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을 무조건 싫어할 정도로 마음을 꽁꽁 싸매고 살아온 지난 날이 얼마나 자기방어적이었는지를 생각해보게 된다. 떠날 수 있게 되자마자 다시 찾은 파리를 비롯해 중남미의 매력적인 도시들, 세계의 중심 미국 뉴욕, 문학과 예술의 성지라 불리는 유럽의 곳곳을 여행하면서 작가는 어떤 곳에서는 사랑하는 화가의 영혼을 만나고 또 어느 여행지에서는 좋아하는 작품 속 주인공들과 함께 뛰어놀며 어딘가에서는 자신이라는 우주를 여행한다. 마음을 잃기도 하고 마음을 발견하기도 하는 순간. 그 특별한 순간들은 이승원 사진작가의 수준 높은 사진에 담겨 더욱 생생한 현장감을 띠고 여행지에서 보내온 반가운 엽서처럼 독자들의 마음에 꽂힌다. 천천히 골목길을 걸으며 다음 일정에 쫓기지 않는 한 달 살기 여행의 즐거움.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한 장소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더 깊이, 더 오래 간직하는 느리게 살기의 축복이다. 우리가 더 천천히 여행할수록 세상은 더 그윽한 삶의 향기로 우리를 반겨준다. 우리가 비행기나 자동차의 속도가 아닌 천천히 걸어가는 속도로 세상을 바라볼수록 세상은 더욱 눈부신 축복의 언어로 말을 걸어온다. 삶이 힘겹게 느껴질 때마다 천천히 깊이 더 오래 바라보는 여행의 추억은 아픔을 치유하는 내면의 빛이 되어준다. 어떤 여행도 쓸모없지 않다. 일상을 잠시 벗어나는 일은 결국 일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다. 현실을 벗어난 곳에서는 어떤 의미를 두지 않아도 좋고 또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해도 좋다. 머릿속을 텅 비운 채 눈앞의 풍경에 자신을 내맡겨도 괜찮고 여행하는 동안만큼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이어가도 괜찮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경계도 희미해진다. 잃어버린 길에서 의외의 풍경을 발견할 수도
낯선 이와 나누는 대화에서 미처 몰랐던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여행 중에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펼쳐지는 순간을 겪고 나면 이윽고 옥죄어 있던 현실에서 고집했던 관념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여행의 철학은 우리 인생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다고 작가는 전한다. 그러니 조금 다른 시선으로 삶을 대할 필요가 있다고. 평소에 자신답지 않게 누군가에게 먼저 스스럼 없이 인사를 건네고 속도를 조금 늦춰 주위에 숨은 아름다움을 찾아보자고 말한다. 그렇게 여행을, 삶을 조금 더 사랑해보자고 당부한다. 여행이 완성되는 순간은 결국 삶을 사랑하는 순간이기에. 낯선 장소의 아름다움을 찾으러 떠나는 여행에서 정작 찾아낸 것은 나조차도 몰랐던 나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장소의 수집 욕구를 뛰어넘는 더 깊은 욕망의 차원과 만날 수 있다. 나는 장소를 수집하고 싶지 않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여행하는 것이 목표도 아니다. 인증샷을 전혀 남기지 않아도 좋다. 그때 그곳에서 평소에는 잘 쓰지 않던 감성의 근육을 발견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깨달음, 지극히 사소한 미소, 어쩌면 단 한 번뿐일 안타까운 스쳐감만으로도 여행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선물한다는 것을. 페루의 이카 사막 한가운데서 나는 이상한 기시감을 맛보았다. 내가 생각하는 사막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꿈속에서 본 것처럼, 오랫동안 상상해오던 이미지가 현실 앞에 나타난 것처럼 이카 사막은 기이하게 친숙하고 따스했다. 이런 곳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리는 어떤 장소를 설명할 때 꼭 이런 것을 묻는다. 거기 랜드마크가 될 만한 곳이 없나요? 지금 어디세요? 커다란 간판이나 건물 로고 같은 것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사막에는 랜드마크가 없다. 사막의 당혹스러움은 바로 그것이다. 여기가 어디쯤이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막막함. 그 알 수 없음이 사막의 신비와 매혹을 담당한다. 여기가 어디인지 GPS를 켜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은 목적지 중심의 사고를 멈추게 한다. 꼭 여기가 어디인지 몰라도 될 것만 같은 느낌. 꼭 멋지고 아름다운 곳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 그냥 내가 서 있는 이 사막의 한가운데가 지금 내가 꼭 있어야 할 안성맞춤의 자리인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이 좋았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